홍준표가 심사가 뒤틀려도 단단히 뒤틀린 모양입니다. 어젯밤 MBC의 100분 토론에 나가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정치를 시작한다면 혼쭐을 내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홍준표는 어제 방송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부적절한 국정 운영이었다. 탄핵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반탄 입장을 밝혔는데 글쎄요. 처음에 홍준표가 보였던 태도에서는 완전히 팔을 빼고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화두를 먼저 던져봅니다. 보수의 세력들이 집결하는 모습들이 강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마는 홍준표는 탄핵과 전국 혼란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있다. 한동훈 대표가 다시 정치를 시작한다면 혼쭐을 내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렇게 방송 패널의 질문에 대해서 탄핵과 전국 혼란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똑같이 져야 한다. 여당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과 협력해서 힘을 모아갔어야지 사사건건 충돌하고 어깃장 놓고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전국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계엄 선포를 내가 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초짜를 당 대표로 만들어 놨으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문제의 근본을 한동훈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다. 기 능력으로 올라갔겠는가? 자기 힘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는가? 법무부 장관감이 됐었나? 한동훈을 밀어낸 뒤에 정치권을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나한테 죽는다. 이런 경고의 발언, 독서를 또 퍼부어댔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동훈을 잘근잘근 씹어돌린 것이죠. 이것을 비판이라고 하기보다는 홍준표가 한동훈에 대해서 경기를 느낄 정도로 아니 경기 이상 가게끔 두렵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었죠. 작년 아니 벌써 재작년으로 바뀌었네요. 비대위원장이 될 때부터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독소를 쏟아낸 바 있었습니까? 아주 비하고 인격적으로 비하고 모멸감을 주는 그런 발언을 홍준표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작년 4월 윤 대통령과 독대의 자리를 가지면서 아주 한동훈을 인간 이하로 보면서 자기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한동훈 20년 같이 검사 생활 해왔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나다, 홍준표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인격 말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가 됐을 때에 홍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희망이 없다.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낫다.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니까 희망이 없다.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당도 만들 계획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동훈이 있는 한 내게 마지막 꿈인 보수의 대선 후보 차지하는 데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다음 문제고 보수의 자기의 마지막 꿈인 경선에
후보자로 결정돼야 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사사건건 한동훈을 물고 늘어지면서 독설로 저격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선판에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짓밟고 눌러서 반드시 한동훈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한동훈에 대해서 독설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당에서 제명까지 시켜라. 이런 말도 홍준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말로 평당원인 홍준표나 한동훈이가 누가 누구를 제명하고 당에서 쫓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오만 방자한 그런 독설 아니겠습니까? 막상 한동훈이 들어와서 홍준표와 1대1로 경선장에서 맞붙는다면 누가 이길까? 홍준표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을 다 하고서 아예 한동훈 자체가 등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도 싫어하지만 홍준표 역시 싫어한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가끔 가다가 썰렁한 개그 콘서트를 펼치고 있는데 홍준표가 어제 또 이재명을 닮아서 그런지 썰렁한 개그로 한동훈을 저격했습니다. 비호감 면에 있어서는 여야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재명과 홍준표는 국민들이 싫어하고 있는데 본인 자신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그하면은 이재명이 요즘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어제 아주 썰렁한 개그를 하면서 홍준표도 개그 콘서트장에 데뷔를 했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인형 들어오면 나한테 주고. 아니, 이런 발언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경선도 치르기 전에 홍준표는 감방에 먼저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네 살리네 하니까요. 물론 홍준표가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명태균이 홍준표의 목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로서는 괴로운 것이죠. 홍준표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명태균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파헤칠 때까지 파헤쳐봐라. 탈탈 털어도 나올 것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은 명태균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홍준표에 대한 믿음이 더 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저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유승민이 당신을 코박홍이라고 조롱 섞인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코박홍. 당신은 정말 우리 축구가 7, 80년대에 어떤 모습이었었습니까? 강한 팀에게는 아주 약하고 약한 팀에는 아주 강한 모습이 우리 한국 축구의 모습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바로 정치인 홍준표도 똑같이 우리 축구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이가 코를 바닥에 대는 홍준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코박홍 이렇게 부르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윤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에 윤 대통령을 얼마나 칭송을 했습니까? 그때에 유승민이가 홍준표의 한 말 기억나십니까?
윤석열이 힘 떨어지고 약해질 때에 가장 먼저 등에 칼 꽂을 사람이 홍준표다, 이런 독서를 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와닿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하고 탄핵 결의안이 통과가 되자 홍준표가 제일 먼저 보수 쪽에서 윤석열과 손절한 사람이 홍준표 당신 아니었었습니까? 윤석열은 외부에서 온 용병일 뿐이다. 우리 남은 보수 108명 가운데서 탄핵 찬성한, 쉽게 말해서 친한, 한동훈을 따라갔던 18명 내지 20명 정도 제껴놓고 90명 정도가 똘똘 뭉치면은 우리 보수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바꿨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윤석열은 용병이다,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을 했었던, 손절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동훈이 책을 출版하면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명태균이 당신의 목을 잡고 흔들고 있으니 불안해지는 것이죠. 정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당신이 명태균과의 사이의 관계는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은 그 내막은 명태균 못지않게 당사자이니까. 혹시 대선 경선은커녕 내 자신의 존립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의 오늘 제가 뺨은 명태균에게 종로바닥에서 맞고 엉뚱하게 화풀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동안 뺨을 명태균이 강하게 때렸는데 그 화풀이는 왜 한동훈에 하고 있습니까? 경선에서 부닥치지만 않는다면, 만나지 않는다면 한동훈을 씹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홍준표 당신을 세간에서는 좁쌀보다도 작은, 밴댕이 소갈 딱지보다도 작은 홍준표다, 이렇게 비아냥 조롱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윤석열 저격할 때에 용병이라고 손절까지 했을 때는 언제이고 보수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 결집이 전환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세이브 코리아라는 기독 단체가 중심이 돼서 전국을 돌면서 보수의 결집이 강해지고 분위기 반전 낌새가 아주 강해지니까 내 자신도 탄핵을 반대했다, 탄핵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 아니 왜 버스가 떠나고 나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까? 태워달라고? 그래서 홍준표 당신에게는 당나라의 시인 풍도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구화지문. 구화지문. 여러 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 인용한 바 있었습니다. 이재명과 이준석도 똑같은, 당신과 같은 인물인데 구하지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안에 재앙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해야 된다. 가장 험한 독소를 퍼부는 사람이 홍준표, 이준석, 그리고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은 이 구하지문을 정말로 자기 가슴 속에 명심하면서 정치를 해야도 부족할 텐데, 옛 어른들이 주는 그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홍준표 씨, 이제 탄핵 사항은 아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